자, 오늘은 이제 덱스 불장 미리 준비하기 가이드 영상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했어야 됐는데 지금 시기쯤이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도 합니다. 일단은 BBB 법안 통과된 거는 불장 신호탄이긴 하거든요. 미국의 부채 한도 좀 증가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에 대한 그런 달러 약세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번에는 크립토 쪽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크고, 중간에 이제 트위터에 이제 대장이 된 일론 머스크의 예전과 같은 민코인 샤라웃도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BBB 법안도 잘 안 됐겠다. 거기에 이제 전기차 그런 것들 어 지원금도 좀 많이 나가기도 했고, 뭔가 좀 멘징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흐름이 결국에는 덱스 쪽으로 몰리게 될 거라서 미리들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민코인 덱스 불장 대비 가이드. 덱스란 무엇인가? 디지털 지갑 사용 방법. 불장은 언제쯤? GMG에는 이제 거래 수수료 할인받으면서 가입 방법. GMGN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덱스 거래할 때 눈에 보이기 쉽게 여러 기능들이 있으면서 고래들도 체크할 수 있고, 뭐 실시간 거래 볼륨,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막 이제 인플루언서들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 사용하면은 좀 복잡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국내 거래소 특성상 간단하잖아요. 은행 연결해서 계좌 입금해서, 입금되면 KRW 있을 거니까 바이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는 이쪽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사실. 그렇게까지 쉽게 접근하기 좋은 코인들은 이미 고평가가 되어 있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도지코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구매하기 굉장히 쉽고, 초창기에 오히려 제2의 도지, 제2의 시바이누, 제2의 페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곳들이 바로 덱스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덱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CX 사용하는 거랑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쓰냐? 보통의 지금 덱스 거래소 사용하는 사람들은 민코인들이 초창기에 여기에서 출발을 하니까 초기에 보석들을 찾으려고들 덱스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왜 이쪽이냐? 보통 덱스 거래소에서 출발합니다. 덱스. 그리고 CX 상장하면 좋고, 이것도 CX도 이제 중앙화 거래소죠. 바이낸스 막 이제 뭐 게이트, MEXC, OKX 이런 곳들. 근데 이것도 이제 단계별로 해요, 보통. 한 번에 바이낸스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그러면 애초에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첫 시작점은 덱스입니다. 보통 이제 덱스에서 출발하고 여기서 단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쭉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어 경우. 그러니까 텀이 있어요. 2023은 페페, 2024는 뽕크, 2024 말은 펌프펀, 이런 식으로. 2024 한 이제 가을은 썬펌프.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뽀펌프는 약간은 좀 약세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물이 딱 들어와요. 유동성이 막 들어올 때 사용자들도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활발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덱스 불장은 이 시기가 한 3-4 개월은 갈 거예요. 이제 노 젓는 시기가 한 달이면 끝났거든요, 원래는. 임팩트 딱 있으면, 대장급 있으면은 막 순환되고 이렇게 끝났는데, 아마 3-4 개월 동안 덱스 쪽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 첫 시작은 덱스에서 출발을 하니까 덱스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덱스에서 찾다 보면 보석도 있겠지만 이제 쉿 코인도 있어요. 똥 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막 10억짜리 됐다가 400만 원까지 막 떨어져서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내용들은 다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채널 자체가 뭐 리딩 전문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저는 인사이트처럼 그런 것들 녹여내 가지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미래에 대한 상황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지, 투자나 국제 정세나 100%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사실 그래서 참고는 하시되 선택은 개개인의 선택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덱스에서 출발을 하니까 덱스에서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럼 덱스는 뭐냐? 덱스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CX 중앙화 거래소는 중재자들이 거래 장터를 열어주는 거고, 소수 독점. 자, 덱스는 이제 거래 참여자들이 서로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 그러니까 이제 중재자들이 거래 장터를 열어줘서 그 거래 장터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이 중앙화 거래소로 오는 거고, 덱스는 거래 참여자들끼리 서로 열어줘요. 너도 밈코인을 만들 수 있고, 너도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고, 너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너도 여기 그 거래되는 마켓풀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수수료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원래는 중앙화 거래소가 독점을 했다면, 덱스는 개인도 할 수 있고 기관도 할 수 있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래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다. 이 구조를 제가 딱 말씀드리는 거, 많은 그 비유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기존의 연예인이라는 직업들을 원래 내가 하고 싶어요. 막 엄청 예쁘고 잘생기고 끼도 많고 막 재능이 많아요. 근데 원래 기존에 한 10년 전으로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심사위원분들에게 간택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방송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출연들 해서 광고도 받고 내 이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면은 많은 여러 가지 협업 기회들로 우리 그 회사에다가 돈을 벌어다 줍니다. 누가요? 연예인이. 연예인이 그러면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면은 그로 인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연예인들에게 정산해 주기도 하고, 이런 구조였어서 첫 번째 시작은 무조건 선택을 받았어야 됐는데, 유튜브라는 게 갑자기 생기면서 뭐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들이 생기면서 원래는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사장님들에게 그 선택을 받았어야 됐지만, 이제는 AI의 알고리즘 시스템의 선택을 받아서 내 팔로워가 늘어나면 뭐 연예계는 물론이며 광고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마치 그 덱스의 개념이지 않을까. 기존의 구 연예인과 그 유튜버들 이렇게 되는 비교 선상이 딱 올랐을 때, CX는 연예인, 덱스는 유튜브,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공정하게, 나는 그냥 끼도 많고 한데 나는 그냥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선택받고 컨텐츠 잘 만들고 아니면 어떤 걸로 막 떠 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됐어요. 그게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고 알고리즘의 선택이고 이제 대중들의 선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CX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의 선택을 받게끔 CX에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덱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선택을 많이 해서 이 민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고래들이 소수로 독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우리 일상에서 지금 뭐 쓰고 있죠? 유튜브 쓰고 있죠. 유튜브 보죠. 트위터 보죠. 인스타그램 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게요, 결국에 크립토도 결국 덱스로 갈 거란 말이죠. 참여자들끼리 만드는 형태로 갈 겁니다. 참여자들끼리. 왜냐, 지금까지 중앙화 거래소 많이 엄청난 이득 봤으니까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그 정도 자리는 내어 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간접적으로 뭐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CZ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덱스 쪽이랑 이런 데 밀어주고 준비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생태계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덱스가 왜 앞으로 덱스 시대가 올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소수 독점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소수만 연예인에서 선택받은 그게 아니고 누구나 인플루언서 되고 이게 이런 시대가 오는 것처럼 크립토도 그렇게 올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덱스고.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 다수에게 은행이나 이런 곳들밖에 솔직히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덱스에서는 디파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는 내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지고 있으면 빌려줄 수 있어요. 대신에 담보물을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체크를 해 두고서 블록체인을 믿는 거죠. 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공정하게 누구나 거래 참여해서 벌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시장들이 이루어지는 게 덱스다. 음. 그래서 무조건 불장 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기 전에 불장이 올 거고요. 불장이 오고 나서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 상용화 되기 전에 불장이 온다. 1번은 여기까지. 덱스의 개점은 결국에는 탈중앙화 자율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중앙화 거래소랑 별반 차이가 없어질 정도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덱스를 사용하려면 디지털 지갑이 있어야 되고 지갑 내 개인 지갑이에요. 개인 지갑에다가 이제 솔라나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해 두고 보관했다가 이제 덱스 거래소 있으면은 가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가입하기 버튼 딱 컨펌만 딱 누르면은 회원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거래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NFT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덱스의 개념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어 가지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GMGN이라는 자 원래 일반적으로 덱스 거래하실 때 레이디움으로 가 볼까요? 자 레이디움을 딱 가 볼게요. 이거 뭐 코인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이거 보이는 것들 하나 딱 볼게요 한번. 자 미치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기가차드? 기가차드라는 게 딱 있어요. 자 여기서 기가차드라는 코인을 수합을 하려면 보통 이제 좀 이름 있는 애들은 검색을 딱 하면 돼요. 검색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컨트랙트 주소가 있습니다. 컨트랙트 주소. 어. 요거 카피 어드레스 보통 밑에 있습니다. 컨트랙트 주소. 자 요게 딱 있으면은 자 검색을 딱 해요. 자 이게 일반적인 덱스 거래소의 일반적인 화면이에요. 굉장히 심플한데 약간 솔직히 좀 P2P 거래처럼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커넥트 월렛 지갑을 연결하고 내가 만약에 솔라나를 가지고 있으면 기과라는 이거 코인으로 스왑하겠어. 바이하겠어야. 그럼 내가 솔라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지갑에. 이거 간단히 뭐 지갑 설명부터 좀 하면서 말씀드려야겠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좀 단계가 좀 넘어왔는데 보통의 이제 지금은 솔라나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솔라나 지갑 중에서 팬텀 월렛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PC 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만약에 덱스 불장이 왔을 때 거래를 하실 때 모바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PC 버전으로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플레이어들이 단순히 그 거래 막 딸깍 해 가지고 바이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팬텀 월렛 크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월렛이 있으면은 복구 코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시드 구문. 자 근데 기존에 월렛이 없어요. 새 월렛을 만들겠습니다. 이걸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메일로 계속하기 시드 구문 월렛으로 만들기 이건 선택인데 저는 시드 구문으로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자 시드 구문이라고 한다면 자 시드 구문은 내 프라이빗 키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물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물쇠. 그리고 자물쇠에서 이제 첫 번째 보안.
도어락에 이제 첫 번째 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밀번호도 있어요. 비밀번호. 이거 항상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니까 뭐 쓰실 비밀번호 쓰시면 되고 저도 이제 아무거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누르시면 비밀번호는 이제 지갑 사용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시드 구문이에요. 자, 시드 구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구용 문구는요.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이 문구만 있으면 내 지갑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도 공유를 하면 안 되겠죠. 공유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프라이빗 키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어디 뭐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두시든지 뭐 PC에다가 뭐 이제 캡처를 해 두시든지 메모장에 적어 두시든지 이거 순서대로 이 순서도 중요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거를 만약 저장을 해 두셨으면 저장했습니다 하고 계속하기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같은 거는 뭐 이제 자유긴 한데 코코몽이라고 할게요, 그냥. 1, 2, 3, 4. 요렇게. 자,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대중적인 지갑 중에 하나입니다. 솔라나 기반의. 뭐 메타마스크도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솔라나 쪽이 앞으로 뭐 주목을 거래는 더 받을 거니까 자, 시작하기 딱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이 떠요. 화면. 자, 보이시죠? 코코몽의 계정 지갑 환영합니다. 지갑에 잔고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솔라나 구매하기 하면 뭐 크레딧 카드나 이런 것들로 구매하기가 나올 거고 자, 받기, 보내기, 스왑하기, 구입하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스왑하기가 이 지갑 자체에도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레이디움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다 공유가 되고 똑같은 건데 어디서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갑 자체에서도 스왑하는 거를 기가를 검색을 하시면 기가가 나올 겁니다. 기가차드 뭐 이런 거. 뭐 중복되는 이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솔라나 개수해서 입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덱스 화면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지갑에 없으면 자, 솔라나를 딱 클릭을 하시면 받기 클릭이 있죠, 받기. 그러니까 내 지갑에 받는 주소예요, 이게. 지갑 받는 주소인데 이거를 복사하셔서 거래소에서 출금하실 때 이 지갑 주소를 출금 주소로 입력하시고서 출금하시면 개인 지갑으로 이제 솔라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잔고에 뜰 겁니다. 이 정도는 좀 기본이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덱스 거래소가 대표적인 게 이제 레이디움이 있어요. 자, 커넥트 하면 그럼 이제 팬텀 월렛. 자, 팬텀 월렛 이제 방금 깔아가지고 이게 인식을 못하나 봅니다. 컨펌해서 팬텀 월렛. 여기 보시면은 자, 연결하시겠습니까? 이게 뜨죠? 연결. 연결하기를 누르면 여기 레이디움 플랫폼에 거래할 수 있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솔라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스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솔라나 가지고 있고 기가 코인 사고 싶어. 그러면은 솔라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지갑에. 그럼 개수를 입력하면은 그만큼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수량을 가지고 있으면 스왑하기 버튼이 나오고 그 또 방금 뜬 것처럼 메시지 창이 뜨면은 이 금액 입력한 거 제대로 한 거 맞나요라고 경고 문구로 또 떠요. 그러면 맞으면은 확인 버튼 누르면 내 지갑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덱스 쪽에서 이렇게 심플하죠. P2P 거래처럼. P2P 거래처는 심플해요. 그래서 지갑에 그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은 솔라나,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팔고 싶어. 그럼 이거를 이거 바꾸면 되죠. 이게 바꿔서 내가 기가 코인 가지고 있어. 그럼 솔라나로 바꿀래, 셀할래. 그럼 이제 프롬에서 투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받는 거는 이제 솔라나를 받겠습니다. 나 기가 코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양방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반적인 원래 기존 방식의 덱스에서 스왑했던 방식이에요. 약간 좀 막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일이 이것들을 하나씩 다 검색을 해야 돼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아니 원래는 저희가 사용하던 방식이 거래소에서 막 여러 코인들 다 있으면 하나씩 클릭해서 차트 막 띄워져 있고 어떤 거는 변동 이렇고 어떤 거는 막 이렇고 막 정보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 보면서 선택하면서 원래는 또 이제 구매하고 판매하고 했잖아요. 자 이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원래. 자 이거를 쪼금 더 깔끔하게 기존 거래소와 비슷하게 바꿔 놓은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바로 GMGN 플랫폼입니다.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기능도 가장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이제 오늘은 기능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기가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가 코인. 오늘은 좀 이제 이거 나눠 가지고 할 거라서 다음 내용들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올라갈 만한 민코인, 러그풀 할 만한 민코인 이런 것들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자, 기가 토큰 계약 지갑 검색 있죠? 이런 거. 자, 이 기능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GMGN도 마찬가지로 레이디움처럼 지갑을 연결해야 됩니다. 지갑을 연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수료 할인 할인 코드 이거는 이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남겨 놓을게요. 댓글에다 남겨 놓을 텐데 그 링크를 타고서 들어가시면은 코드가 자동으로 뜹니다. 코드가. 그래서 이제 딱 코드를 떠서 이 주소창이나 아니면 그거 바로 들어오셔 가지고 가입하기를 딱 누르실 수가 있는데 가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 링크 타고 오셔서. 그럼 밑에 그 할인 코드 추천이나 할인 코드가 딱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메일로 가입할 수도 있고 텔레그램으로 바로 연동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팬텀월렛 지갑으로 연결해서 가입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지갑에 익숙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팬텀월렛으로 가입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팬텀월렛. 자, 아까 가입을 해뒀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덱스에서 거래하려면 모든 것들은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다. 자, 연결을 일단 합니다. 연결. 자, 연결을 하면, 자, 여기 중요하죠. 강조드린 거 말씀, 서명. 메시지의 서명. 자, 대략적인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GMGM 플랫폼에, 사인, 사인인, 어딨어? 사인인 with your 솔라나 어카운트.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서명이라고 한다면, 자, 가입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을 GMGM 플랫폼에서 가입하시겠습니까? 라는 것들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약관 동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딱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너 여기서 GMGM 플랫폼 너 지갑 넣고 맞아? 너 여기 가입할 거야? 가입할 거면은 확인 누르고 아닐 거면 취소 눌러. 자, 그러면 가입할 거니까 당연히 확인 눌러야겠죠? 확인. 자, 허용.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할인 코드 돼 가지고 가입하기가 다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솔라나가 지갑에 솔라나 가지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 연동이 되는 거고 이 GMGN이라는 플랫폼의 그 CEO가 관리자들이 내 지갑을 관여할 수 없어요. 그냥 표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 잔고 이 정도 있어. 너 지갑에 팬텀월렛에. 그래서 이거는 중앙화 거래소랑 다르게 이제 개인이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솔라나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다음 영상쯤에는 실제로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제 보여는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제 이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기능들이. 자, 그래서 대략적인 어쨌든 GMGN을 계속 쓰다 보면은 여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또 편하고 하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단타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차이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코인들마다 메인넷의 그 주소가 솔라나 기반이냐 이더리움 기반이냐 이런 것들로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다른 거예요. 솔라나 체인은 솔라나라는 나라, 이더리움 체인은 이더리움이라는 나라, 이제 베이스 기반은 베이스라는 나라. 그들의 나라가 다른 겁니다. 각자 메인 이제 이 컨트랙트 주소에서 이런 어 주소들을 딱 보시면 어디에서 출생을 했니? 어디에서 태어난 거니?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MGN에서는 그 태어난 나라들을 한 5개로 분류를 했어요. 솔라나에서 태어난 민코인, 이더리움에서 태어난 민코인, 베이스에서 태어난 민코인, 이제 BNB에서 태어난 민코인, 트론에서 태어난 민코인. 자,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있으면요. 내가 만약에 솔라나에서 거래할 거면 솔라나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기능들이 다 달라요. 여기 잘 보세요, 한번. 이 메뉴판을 잘 보세요. 메뉴 카테고리. 자, 이더리움 확 줄었죠. 아직은 이더리움 불장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베이스도 많이 줄었어요. 자, 근데 BNB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트론도 많이 줄었어요. 자, 근데 여기 특히 많은 거 솔라나.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거래량이 많으니까 기능들을 많이 추가가 된 겁니다. 나중에 다른 체인들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솔라나를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솔라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솔라나 기준으로. 자, 참호라는 게 있습니다. 참호. 자, 참호라는 거는 이 민코인이 어디서 자,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서 출시가 됐니? 어디서 출시가 된 거니? 어디 출신이야? 민코인 어디서 출발했어? 자, 여기 솔라나 기반인데 민코인들도 요즘에는 펌프펀이라든지 봉크펀, 봉크, 레츠 봉크펀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자체적으로 밈코인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너 어디서 출발했니라고 봤을 때 이것들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분류를 해놨어요. 음. 보통 이제 펌프펀이나 지금은 레츠 봉크펀 이 2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문이 또 있는데 이 그 덱스 스크리너인가 거기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상단에 있는 것들이 거래량이 가장 많겠죠. 자, 이렇게 걔네들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펌프펀 거를 거래를 하고 싶으면 펌프펀만 이제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 레츠 봉크펀이면 봉크펀만. 뭐 다른 예를 들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썬펌프 하나 있으니까 썬펌프만 딱 이게 참호에 썬펌프만 뜨네요. BNB는 뽀펌프, 뽀펌프 이쪽이 좀 이제 많이 사용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많이들 사용들 되겠죠. 추가들 아직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래할 플랫폼 어디에서 출발이 됐니를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 예를 들어 그러면 펌프펀을 딱 보겠습니다. 펌프펀. 자, 펌프펀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코인들, 이제 신규로 출시된 애들.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얘네들은 위험해요, 사실. 보석들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좀 이제 거래량도 많고 완성도가 있는 애들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겁니다. 컴플리팅. 이거는 곧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 한 70K였나?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1억 정도 도달되면은 이 레이디움에서 거래할 수 있게 표시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인 애들은 다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다수의 유사 펌프펌 플랫폼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일정량의 거래 참여자들이 많아져서 도달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덱스 쪽에서 이제 보입니다. 덱스에서도 거래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컴플리팅은 여기 보시면 시장 가치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이게 한 60K인가 70K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곧 도달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강조하면서 이 상태 100%가 되면은 이게 레이디움에 갑니다. 레이디움에. 이런 것들 가기 직전에 곧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열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조금만 더 사면은 100%가 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리고서 개발자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매도해서 덤핑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뭐 다다음에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자, 그리고 급등. 급등도 있는데 급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어
실시간으로 몇 프로가 갑자기 1분 동안 얼마가 증가를 했는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가를 했고 퍼센티지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가. 이거 막 500%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완성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 일정량의 100%를 못 채운 애들. 그러니까 이제 1단계 관문을 통과하기 전이어서 변동성이 정말 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95%까지 갔다가 갑자기 0%로 될 수도 있어요. 0%로. 막 0%인 애들은 새로 만들어진 애들은 0%죠. 거래가 거의 없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컴플리트는 이제 완성이 된 애들. 얘네는 도달했어. 1단계 관문 통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문 통과한다고 해서 오를 거라는 보장 없어요. 관문만 통과하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관문 통과하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관문이 통과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또 뭐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급등하는 애들을 보는 거는 솔직히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겁니다. 컴플리트 완성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MC라는 거는 마켓 캡이에요. 시가총액이 얼마냐. 미스터 비스트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죠. 1위로. 홀더는 몇 명이냐. 이거 보유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 그리고 거래 얼마나 트랜잭션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거 밑에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얘는 9,100개고 얘는 347개예요. 그리고 거래량 거래 얼마나 활발하게 돼서 얘는 한 10억 정도인데 얘는 1억 정도예요. 근데 시총은 비슷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에 약간의 좀 이제 뭐가 메리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 둘 중 하나에 요 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 마켓캡도 비슷한데 홀더는 많으면서 거래량도 활발해. 인기가 좀 있나? 거래량도 좀 있네. 어. 그리고 태어난 시기, 에이지. 태어난 시기 11시간 전에 태어나고 얘는 6시간 전에 태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뭐 차이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참호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참호에서는 이 참호. 어디 출신이냐? 그 뽕크펀으로 보면은 뭐 뽕크펀은 없네요. 그런 게. 이게 기능 거래소 기능마다 그게 있는 것 같네요. 펌프펀은 펌프펀의 기능을 그대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펌프펀의 기능 새로 만들어지고 컴플리트 급등하고 컴플리트 이거 펌프펀 자체에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뽕크 레츠 뽕크펀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구나. 새로 만듦 컴플리티드.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코인들, 지금 이제 완성될 코인들, 완성이 됐던 코인들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 참호에서는 이 정도. 참호에서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 보통은 펌프펀이나 뽕크펀 많이 쓰니까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두 개만. 자, 그리고 뉴페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덱스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이제 마켓 페어 쌍을 말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1분, 5분, 1시간, 6시간, 24시간 단위로 이 변동에 대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홀더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고 6시간 거래량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이 표시가 될 수 있으면, 뉴페어는 근데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볼 거면 인기 쪽의 페어가 낫겠죠. 자, 1분 단위로 했을 때 자, 여기도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났어. 14분 만에 마켓캡이 1억이 된 거예요. 1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리고 5분 단위로 봤을 때 1위인 애들이 있고 1시간 단위로 봤을 때 1위인 애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솔라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태어났어? 52분 전에. 마켓캡은 얼마야? 시가총액은 이렇고 블루칩과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일정량의 평가 기준 표거든, 지표. 이게 높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높으면 홀더 수량. 그리고 여기 콜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루언서인데, 여기에 GMGN에 등록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팔로 그 사람들이 거래한 사람이 몇 명인가? 6명. 이것도 뭐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럼 거래량 1시간 거래량 얼마나 많냐? 트랜잭션이 36,000건. 거래량은 얼마냐? 거래량은 20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분 단위로 퍼센티지 어떻게 바뀌는지.
자, 여기서 오른쪽도 가보시면 이거 하나씩 그래서 기능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대충 보면 다 알거든요. 1분 단위로 가장 변동 많은 것들 1분 동안 100%가 올랐대. 요거 100%가 올랐습니다. 그쵸? 100%가 이렇게 100% 올랐다. 자, 그리고 5분 단위로 뭐가 올랐냐? 5분 단위로 600%가 올랐다. 이런 것도 완전 스캠 냄새가 나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자, 1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얼마나 올랐냐? 아, 반대로 떨어진 걸 봐야겠다. 1시간 단위로 99%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다음 영상에서 구분하는 방법,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인기 페어에서 보통 인기 페어들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 스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거 있죠. 주식들 토큰화된 것들. 이거는 근데 밈 코인인 것 같아요. 주식 토큰화 밈. 이게 솔라나 기반에서 있는 것 같은데 뭐 재밌는 현상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뭐 일단은 당장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GMGN에서 지갑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래 홀더들의 트레이딩을 이걸 이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따라서 같이 사겠다라고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따라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몇십억씩 이렇게 몇억, 몇십억 이렇게 따라해서 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간 손실과 손익들이 있잖아요. 손실과 손익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이제 지갑에다가 팔로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지갑의 주인들, 이 트레이더들이죠. 트레이더들이 사는 것들을 따라서 사고 이득 보면 이득 같이 보고 손실 보면 손실 같이 보고 뭐 예를 들어 이득이 났으면은 이 카피 트레이더들에게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 나중에 덱스 쪽에 거래량이 엄청 활발해졌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어렵다. 나보다 더 잘하는 트레이더한테 맡기겠다라고 했을 때 대신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해가지고 펌프펀에서 거래 많이 해서 플레이 수익 많이 내는 사람 분류된 것 같고 스마트머니도 이제 말 그대로 또 이제 거래 많이 하는 사람들 분류된 것 같고 콜과 VC는 약간 고래 콜은 또 이제 인플루언서들 계정들 분류가 된 것 같고요. 새로운 지갑은 새롭게 만들어진 지갑인데 이것들을 그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수익이 났어. 그럼 이거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덱스 쪽의 지갑 트레이딩은 그건가? 이거 따로 카피 트레이더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지갑을 자동으로 추적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따라서 사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활성화가 많이 되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 덱스 쪽에서 바로 카피를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직접 해서 경험치를 늘리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이 모니터. 이 모니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거 변동되는 것들이에요. 실시간으로 지금 토탈 홀더가 172명이고 이거는 콜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구매를 했다. 변동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막 이게 막 몇백 프로씩 올랐으니까 이거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다 이러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정신없죠. 이거는 뭐 이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텐데 뭐 넉넉하게 1시간을 두고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곧 결국에는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 중에서 치고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곧바로 죽는 애들이 100개 중에 한 90개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5억에서 뭐 놀다가 죽는 애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은 스마트나 콜에서도 보시면 시가총액들이 MC가 시가총액입니다. 마켓캡. 그렇게 엄청 많지가 않아요. 요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좀 활발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좀 이제 유동성이 한 번씩 들어오는 시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전에 피넛이라는 민코인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샤라웃했던. 요게 펌프펀 출신이에요. 요게 펌프펀. 참으로 가야겠죠. 펌프펀 살 거면 펌프펀. 뭐 컴플리트가 됐든 아니면 인기에서도 펌프펀이 있을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씩 다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인기 여기 참으로 가서 펌프펀으로 가면 펌프펀만 노출이 되고, 인기로 가면은 여기 이런 것들 있죠. 알약 버튼이 있으면 펌프펀 출신이고, 요거 봉크 모양이 있으면 레츠 봉크펀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결국에는 피넛으로 가보면은, 피넛 얘가 시가총액이 1억이었어요. 1억. 1월 1일에 요때 펌프펀에서. 근데 이게 얼마를 갔냐? 놀라지 마세요. 2조 갔어요. 2조. 3조. 3조 5천억. 이거 몇 배야? 3만 5천 프로가 아니고 3만 5천 배를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 있었어요. 바닥에서. 왜냐면 여기 바닥에 보시면 몇 일 정도를 횡보를 했죠. 몇 일 정도. 요렇게. 시가총액 한 20억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요렇게 회복했다가 이 와리가리 치면서 움직이다가 한 번에 이제 한 1000억 가까이를 갔어요. 1000억. 그리고 이제 임팩트가 컸던 거는 사실 바이낸스 상장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바이낸스 상장하고 일론 머스크 샤라웃으로 한 번에 5배 뛰어서 25,000배가 뛰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게 만약에 나오면은 이쪽에 거래량이 그냥 미치도록 터집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막 100억 찍고 200억 찍는 애들 수두룩하게 나와요. 시가총액 1억이었다가 막 100배 올라가고 200억 200배 오르고 막 100배 오르고 이런 것도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날은.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잘하면 올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좀 덱스 쪽을 말씀드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런 그 덱스의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금의 시장은 그냥 아주 가벼운 거일 겁니다. 저는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많아질 거고. 근데 이제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높아요. 민코인 플레이를 하실 때는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 1억을 다 민코인으로 들고 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알트코인이든 뭐 선물이든 뭘로 선물 매수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벌었어. 한 1억에서 한 1억 한 2천 3천 됐어. 그러면 한 2, 3천만 원으로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존 CEX에서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 덱스 쪽에선 그렇게 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리스크에 대한 정도를. 근데 나중에는 예를 들어 1억이 있어. 1억 넣었는데 그게 5억 되고 10억 되는 그런 사이클도 있을 거예요, 진짜. 나중에는. 덱스 쪽에서도. 근데 그때는 시가총액 10조, 20조 이런 게 수두룩하는 몇 개들 나오면서. 그걸 저는 덱스 불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1억을 만약에 들고 와서 시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1억을 박잖아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시가총액 한 200억짜리가 있어요. 100억짜리가. 거기다가 1억을 넣으면 그걸 또 다 이제 고래들은 감시를 해요. 그러면 귀신같이 그날로부터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지갑을 나눠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아직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언젠가 됐을 때는 그런 큰 금액들로 놀더라도 정말 좋은 기회들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브렉스라는 플랫폼도 있는데, 브렉스나 GMGN 이거 둘 중 하나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메리트 있게 느끼는 건 GMGN.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솔라나인데 이더리움도 그렇고 베이스 BNB 트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이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사실 일단은 만약에 가입이 되셨으면
지갑들 만드셨으면 펌프펀이나 레츠 봉크펀 이거 두 개를 많이들 사용하고 보통은 이제 급등하거나 컴플리트 이거 두 개에서 이제 보는 게 낫고 이제 뉴 페어도 있겠지만 인기 페어가 그나마 좀 낫겠죠. 인기 페어는 거래량 좀 많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 그리고 지갑 트레이딩은 아직은 조금은 모르고 아직은 좀 테스트인 것 같고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이거 모니터링 모니터링해서 이제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 거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이 사람 있죠. 예를 들어 아무나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서 이 프로필을 딱 갔을 때 즐겨찾기 자 네,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1, 2, 3, 4 아무거나 해볼게요. 1, 2, 3, 4 자 여기서 콜 여기서 자 여기서 그룹 팔로우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콜 그룹이 있어요. 여기 이거를 어떤 거 들어갔네? 이런 것들이 이득이 이렇게까지 났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는 좀 참고를 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연동해서 지가 카피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예를 들어 이 레이디움 이 거래소 이건 그냥 거래만 하게 되는 거예요. 거래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거래되기 전에 막 이렇게 변동하고 뭐가 움직이고 뭐가 출시되고 어떤 건 트위터가 뭐가 있고 이런 게 모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준 플랫폼이 바로 GMGN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네요.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자, 이 코인들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트위터나 이런 것들 보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오피셜 트럼프 만약에 자 여기 딱 가보시면 결국에는 간편하게 거래한다라고 단순하게 한 번만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단타 안 하고 이게 컨트랙트 주소예요. 밑에 보이시는 이 주소 긴 거 있죠. 자, 이 주소를 아까 펜터멀렛이나 레이디움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주소를 입력하잖아요. 이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 딱 이게 뜨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수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디움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GMGN에서 바로 해도 되고 구매하는 거 구매하는 걸 말씀 안 드렸구나. 여기 지갑이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지갑 이거 선택이 되는 거고 그냥 일반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개수 수량 이렇게 솔라나 적어 가지고 이게 수합으로 바뀔 거예요. 잔고가 있으면. 수합하기. 이거는 나중에 좀 추가적인 영상에서 좀 한번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는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일단 레이디움 안에서는 트위터가 뭐고 웹사이트가 뭐고 이게 뭐 거래량이 어떻고 이게 자세히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는 거래량이 시가총액이 누가 이게 트레이딩이 이렇게 되고 있고 트랜잭션이 나오고 어 홀더가 몇 명이고 이렇게 다 뜬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텔레그램이 어딘가요? 트위터는 어딘가요? 이거 누르면 트위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엑스런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건 트위터가 어딘가. 솔라나 요거 주소 어딘가요? 웹사이트 어딘가요? 개발자 누군가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다 쓸 수 있는 게 GMGN 플랫폼. 이거는 덱스 불장에서 사실상 이제 필수다, 필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버블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코인을 어떤 지갑들이 분산해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그리고 컨트랙트 주소 같은 것들,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나중에 보는 것들, 검증하는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영상인데 하나씩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실제로 뭐 이제
솔라나 뭐 조금이라도 소액으로 해서 한번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게 쪼금 더 경험에 좀 많이 나을 겁니다 아마. 아마 덱스 쪽의 사용자들은 앞으로 많아질 거기 때문에 1 시간 정도 되는 영상 도움되셨으면 댓글과 그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